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저자 이근우, 출판사 메이븐입니다. 이 책은 2019년 5월에 초판 1세가 발행되었고요. 2019년 11월에 초판 10세를 찍었습니다. 저자 이근우님은 이화여대 교수님이시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2020년 현재 나이 86세십니다. 교수님의 책은 가독성이 편하고 술술 읽히는 게 장점입니다. 진솔하게 써내려간 글 속에서 마치 인생 선배님이 후배님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2장, 어차피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3장, 내가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인생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 4장,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죽는다는 것. 5장, 오늘 하루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지난 시간에는 제5장 들려드렸고요. 오늘은 1장,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목차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다.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법을 알았어야 했다. 몸의 아픔은 품격 있게 표현해야 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 했다. 자식에겐 좀 더 무심했어야 했다. 지난 삶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 어쨌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았어야 했다. 1장,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1.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젊었을 땐 내가 왕년에로 시작하는 선배들 이야기가 그토록 지겨웠건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영화가 입 밖으로 나온다. 그나마 후배들 앞에선 입단속을 한다. 백수의 시니어들끼리 모이면 이만한 고관대작 모임이 없다.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과거에 잘 나갔던 이야기들이다. 왜 그럴까? 예전만치 못한 현재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다. 누군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술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정견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에겐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체력이 떨어진 나, 사회적으로 협소해진 나, 경제적 능력이 줄어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하고 느껴본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다. 과거의 나는 그대로 멋졌고 현재의 나는 이대로 괜찮다. 여기까지 생각이 비친다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열등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삶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요소는 생명의 길이가 아니다.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절한 잣대는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온 방식이 되어야 한다. 2.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찾아가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야 한다. 젊을 때 같으면 내일로 미뤄도 되지만 중년에 이르면 생각나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전화 한 통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도 없다.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다.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다. 3.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젊어서 죽어라 일만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너무 일만 하느라 다른 좋은 것들을 못 보고 지나쳐서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왜 일을 그토록 열심히 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일이다. 일이 주는 보람과 만족, 기쁨과 성취가 있었기에 일에 몰두하지 않았던가?
일을 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직업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죽도록 일만 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인간의 행복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에서 누리는 보람이다. 그 보람을 한정없이 누렸으니 당신은 얼마나 행운아인가. 그래도 후회감이 크다면 그것은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끌려가듯 일했기 때문이다. 병원에 번아웃 증상으로 찾아오는 40대 남자들이 꽤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이 아닌 무언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실패했는데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도무지 몰랐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잡으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일에서 얻는 보람이 큰 사람인가? 관계에서 얻는 행복감이 큰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는가? 이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경쟁 체제에 휘말리지 않는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일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자에게만 허락된 보람이자 성취다. 그러니 한때 일에 매진한 자신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라도 주관을 세워 자신에게 걸맞는 일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4.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법을 알았어야 했다. 젊은이들 앞에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하는 말이 있다. 어찌 보면 야속하다. 나이 든 게 큰 잘못도 아닌데 왜 자꾸 젊은이들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 좀 더 앉아 있어도 되는데 좀 끼워주면 안 되나? 그래도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제 모임의 주역은 후배들이다. 나이 들어서까지 주연 자리를 꿰차려는 것은 노욕에 불과하다. 노인의 미덕은 단연 절제에 있다. 절제는 연령을 떠나 누구에게나 고귀한 능력이지만 특히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이다. 절제는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자각이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멈춰야 하는 때를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아름답다. 후배들이 피곤하지 않냐고 자꾸만 물으면 두말 않고 자리를 뜨라. 이영기 시인이 쓴 낙화의 첫 구절,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기억하면서. 5. 몸의 아픔은 품격 있게 표현해야 했다. 나이 든 자의 품격이란 무엇일까? 노화를 수용하되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즐기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닐까?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내가 살아봐서 다 아는데 하는 식으로 자기 말이 전부 옳다는 고집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게다.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으니 나이 든 자의 수용력과 표현력은 한층 더 풍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아프다고 징징대거나 힘들다고 푸념하는 식이 아니라 좀 더 세련되고 현명한 방식으로 나이 듦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태도일 것이다. 6.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 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말을 아낀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말만 고르고 고르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부모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는 정작 알지 못한다.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난 부모의 모습만을 바라볼 뿐 숨겨진 빙하는 탐험하지도 못한 채 이별하고 만다. 그러나 부모의 삶을 알지 못하면 내 삶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즉, 내 삶을 잘 살고 싶다면 그 실마리를 부모의 삶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 부모의 숨은 사정을 이해해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내 모습도 긍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모의 인생에는 생각보다 많은 힌트가 숨어 있다.
그런데 그 힌트를 발견하는 행운은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눈 밝은 자식들에게만 허락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니 부모를 궁금해하자. 부모에 대한 편견은 한쪽에 내려놓고 그들의 인생 이야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자. 이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았다는 걸 깨달은 어리석은 아들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심 어린 충고다. 7. 자식에겐 좀 더 무심했어야 했다.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게 과연 옳은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부모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자식은 부모의 인생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양분을 섭취한다. 즉,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저 양육자로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만 피해도, 그리고 남은 에너지로 자기 인생을 사는데 열중해도 부모로서 역할을 괜찮게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 아이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여타 인간관계와 다르지 않다. 그저 나라는 사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좋은 부모라는 상에 억눌리기보다 그저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할 것.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명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 삶을 알아서 꽃피운다. 그래서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가 따로 없다. 그저 부모만 있을 뿐이다. 8. 지난 삶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전에는 화려한 정치가였지만 이제는 영락한 두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충고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꼴이 되었다우. 그러자 상대편 노인이 제기랄 나는 남의 말만 들어서 이 꼴이 되었지 뭐유.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기 마련이다. 설령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본인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다른 사람의 특별한 삶이 부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후회는 별로 득들 게 없다. 한 번에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그 인생 결코 나쁘지 않았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라. 9. 어쨌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았어야 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읽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사셨습니까? 그럼 나는 내가 언제 재미있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했지요. 라고 대답한다. 인생에는 즐겁고 기쁜 날, 슬프고 서러운 날보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날이 훨씬 많다. 그런데 반복되는 하루를 지겨워하면 재미없는 인생을 살지만 하루하루 작더라도 즐길 거리를 많이 찾아내고 만들어가면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일상에서 재미거리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런 재미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기념일이다. 특별한 일, 재미있는 일 하나 없다고 지루하게 살지 말라. 찾아서 누리려고 하면 즐거운 일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대접받으려는 수동성이야말로 세상과 불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생의 재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태도가 결국은 인생을 정말로 재미있게 만든다. 2014년 12월 30일이 진짜 내 팔순 생일이었다. 우리 가족 13명이 모여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자식들은 수산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회를 사다가 상을 차려주었다. 매운탕도 맛있게 먹었다. 금일봉도 받았다. 지난 80년 세월에 대해 짧게 회고도 했다. 참 오붓하고 만족스러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팔순 잔치였다. 오늘은 이근우 교수님의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제1장 90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들려드렸습니다. 책 속에는 감동적인 내용이 훨씬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